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2020년 그리고 2024년 대선에 외국이 개입한 내용들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가 중 1순위가 중국 공산당, 2순위가 한국, 그리고 3순위가 이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입 관련 조사를 위해서 미국 국무부 마이클 디솜브레 차관보가 어제 11일이었죠. 어제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마쳤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솜브레 차관보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국제적인 선거 부정의 교두보이며 미국의 이란 폭격 진짜 타깃은 핵이 아니라 사이버 인프라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반 대규모 폭격 직후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힌 것은 공습 직후 미국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에 배치된 선거 관련 서버를 안전하게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 안에 이란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각국 선거에 개입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작전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서도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작전이 핵개발 차단 같은 중동의 안보 차원을 넘어서 사이버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상당한 정황도 포착됐고 미국은 이란 서버에서 분석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외국의 선거 개입 내용을 10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보수 진영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직후인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은 2020-2024 선거에서 나를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란 정권이 미국 선거 과정에서 사이버 공작을 벌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발 사이버 활동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2020년 대선 당시 이란 사이버 행위자들이 유권자 데이터에 접근해서 위장 이메일을 발송한 정황을 평가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 및 인프라 보안국 CISA는 2024년 대선 주기 동안 점점 더 공격적인 이란 활동이 관찰됐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일부 사이버 공작과 연계됐다는 미국 수사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이 핵시설보다 이란 내 사이버 거점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방송에 드렸지만 일각에서는 특히 CE101이라는 이름의 선거 해킹 프로그램이 이란을 주요 운용 거점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보도에 의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건물 지하에 중공의 세계 부정선거 공작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폭격 직후 미국이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CE101 정보가 담긴 서버 자체를 통째로 털어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거 보안 문제를 국가안보 핵심 사안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이버 개입 가능성이 정보당국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습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반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특히 전쟁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및 2040년 미국 대선 부정에 이란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공작관 출신인 최수용 씨는 어제 11일 밤 전환길 뉴스에 출연해서 미국 이란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상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수출된 A웹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정선거 조작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A웹 자문단으로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최경환 등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명단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 전 공작관은 미국의 18개 국가정보기구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국의 털시 개보드 국장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취합했고
늦어도 향후 10일 이내에 FBI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느 나라의 어떤 조직들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들이 어떤 불법 조작을 해서 선거 사기를 벌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들 명단까지 확보했고 그래서 미국이 대선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가들과 개인의 명단까지 발표하게 될 경우 세계가 뒤집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 추적 전문 계정으로 트럼프도 종종 공유하는 더 스키퍼는 X에 국가정보국장 게버드와 FBI는 향후 열흘 안에 기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하여 우리 선거에 대한 외국 개입과 특정 단어만 언급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정부 관료들을 표적으로 삼은 또 다른 작전을 입증할 것이다. 이는 바로 당신이 우리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명단에 오르고 감시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흘러나온 외국 개입 사례들, 예컨대 AWEB과 관련된 사안 등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7%가 공개되면 전 세계적인 국제선거 카르텔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합된 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 1순위고 AWEB을 조직한 한국이 2위 그리고 3위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이란 공습으로 상당한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런 상황에서 며칠 만에 한국에도 이재명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디손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어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디손브레는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는 동아시아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최수용 전 공작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작전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입국 목적은 쿠팡 문제를 비롯한 한미 재반 협력 강화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 정보에 대한 마무리 정리 작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CIA 전문요원 500명, FBI 역시 300명이 수개월 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데 디손브레 차관보 입국으로 그동안의 조사 결과가 취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조만간에 한반도에서 국제사기 선거 범죄 조직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스테인 리덤이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의 최고 실세도 2주 전 한국을 다녀갔다고 최 공작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덤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명성을 지닌 젊은 전문가이고 현재는 국무부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리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2주 전에 다녀갔고 어제 마이클 디손브레 동아태 차관보가 입국했다는 것은 한국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어스테인 리덤이나 마이클 디손브레 등의 입국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입국했다면 관광차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 모종의 미션을 던지고 한국 내에서 활동 중인 CIA나 FBI 요원들과 비밀리에 만나 별도의 지침을 주고받고 정보를 취합하고 조율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전 공작관의 주장입니다. 최 전 공작관은 아무래도 한 달 이내로 모종의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미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란 주장인데 어디까지나 주장이니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디손브레나 어스테인 리덤 등의 방안은 이재명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X에 글을 올리는 것이 습관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고위검사에 따르면 각 주의 유권자 등록 명부에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수십 명은 실제로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미 법무부 시민권 및 투표권 담당 차관보 하르밋 딜런이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조사한 결과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 등록과 수십 건의 실제 불법 투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 이름이 명부에 남아있는 문제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명부상으로 190살짜리 유권자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니만큼 우리도 통합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조사를 할 날이 올 수 있을지 부럽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